경기도 군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로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고요. 또 향후 노후를 위한 부동산 자산 관리 포트폴리오에 대한 팁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40대 후반 직장인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좀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오늘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사례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이 해당 사례의 사례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나이가 40대 후반이시면서 또 아직은 직장으로 해서 근로소득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인데, 워낙 최근에 정부 규제 정책, 특히나 이 자금을 좀 규제하고 있는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 부동산 투자, 또 쉽지만은 않은 바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데, 현재 기준으로 예산 약 한 6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러면서 또 포트폴리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시다 그래서 자, 이분에 대한 이 사례 제안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례 어떤 솔루션을 내려주실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정부 정책이 워낙 지금 다변화, 그러면서도 워낙 정책이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상당히 좀 이 혼란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한번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변화를 한번 좀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다시 리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이 과거 2017년 기준으로 이제 8.2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역시나 8.2 대책 기준으로는 이 부동산, 특히 강남권의 핀셋 규제를 좀 많이 잡았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이 세금과 그러면서도 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서 이 자금이 없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이 투자를 좀 어렵게 하는 이런 기준을 좀 잡아놨다가, 기존에 지금 현재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이 규제가 워낙 좀 강화가 되면서, 자, 결론적으로 지금 9월 이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좀 더 강하게 좀 잡았는데, 자,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임대사업자를 좀 많이 그러니까 양성을 시키겠다라는 측면으로 가긴 했습니다만, 이 임대사업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완화되거나 주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결론은 이 가격 상승률 치고는요, 지금도 8.2 대책 만들어지기 전 단계와 9.13 대책 만들어지기 전 단계의 가격 상승률치를 보면 거의 꼭지점, 피크점을 찍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정책이 발표된 그 한 두세 달 정도는 가격이 약간 하락 경계를 좀 보이곤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요번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냐, 현재 결론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정부에서는 공급 기준은 대부분 2기 신도시 이후에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고요. 자, 수요 측면, 과연 그러면 공급 대비 수요량을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자, 실제는 수요량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려는 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공급량 대비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 부분이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냐? 이러한 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나왔긴 했었습니다만, 과연 이 수요가 서울권과 지방권을 나눴을 때 과연 지방권의 수요량이 계속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방권은 가격이 하락이 되고, 서울권은 거꾸로 반대로 수요자가 몰리고 공급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거죠. 여기에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규제 정책입니다. 세금 정책의 정비사업 이런 핀셋 규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가뜩이나 공급량이 많아지는 동네가 아닌 곳에 수요까지 몰리니까 결국은 서울권 가격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정책 얘기를 좀 드렸고요. 또 하나 규제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자, 제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자,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아직 은퇴까지 바라보더라도 넉넉 잡아 20년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딱 하나, 우리가 요즘 일명 말하는 1주택인데 그냥 1주택이 아니라 똘똘한 한 채라는 기준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는, 자, 아파트도 예를 들어서 가격이 점점점 상승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한 채를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규모 면에서 오히려 요즘 같아서는 통건물 기준으로 가면 규모는 분명히 크지만 이것도 1주택, 단독 같은 경우에는 1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통건물 같은 경우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임대 수익과 두 번째 시세 차익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약 한 20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파트를 20년 동안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통건물과 같은 이런 부분으로 임대와 시세를 두 마리를 같이 가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10년이고 20년이고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끌고 가는 바로 이러한 전략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으니까, 자, 이런 점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서 지금도 거주하는 주택을 빼고라도 이 통건물 기준으로 한번 좀 찾아보시는, 그러면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도 추천도 드리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지역은 아무래도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막기라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거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많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솔루션에 맞는 지역 정보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수연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솔루션픽 김수연입니다. 규제 속에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찾기란 쉽지 않은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금천구로 왔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금천구 시흥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주변에 업무단지가 많아 풍부한 일자리 수요가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부동산 저평가 지역이라는 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이라는 대형교통 호재가 예정되어 있어서 높은 미래 가치까지 갖춘 지역입니다. 사연자분에게 필요한 주택 유형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인데요. 위치는 1호선 금천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임대를 위한 상가와 소형 주택은 물론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방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상가주택의 현재 시세는 약 15억에서 16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